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사들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거나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7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찰로 넘겨도 좋다는 최종 승인을 직접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윗선인 이 전 장관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군검찰은 경찰로 이미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대사 임명도 공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위의 호선을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갑자기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때문에 좀 오르다가 어제는요. 주 호주 대사 임명된 사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볼게요. 공수처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 주 호주 대사 임명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에 경찰의 사건이 이첩되는 걸 보류하라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현 피의자 신분이죠. 그런데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장관이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대사는요 어떤 직에 있었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기업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더 논란인 건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피의자를 외국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반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하네요. 방산협력 강화 포석에 방점을 두고 제목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신임사 임명 배경에는 한호주 방산협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호주 국방부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공급한 3조 16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분명 큰 시장인 건 맞고요. 고마운 시장인 것도 맞고요. 한화로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주력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주재관도 하나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게 볼 수 없는 거죠. 한겨레는 아예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장관 대사 내보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요. 외압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국방장관의 그 윗선으로 이 수사의 외압을 준 그 윗선으로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니 그 의혹이 더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한 뒤에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전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는데 이 사건으로 들어오면요. 이 전 장관의 그 외압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 국방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까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의견이 궁금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내면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 비서실장의 일부 통화 기록은 아예 공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간 그날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포함해 주요 국면마다 적어도 7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다음 날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면서 박 대령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임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뒤 15초 만에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모 대령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에 김 대령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해 8월 2일까지 기록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명한 게 8월 2일이라 이후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항명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군검찰이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고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8월 4일에는 최상병 유족이 사건 이첩 보류 사실을 알고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 비서관 등의 이름을 지운 채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낸 바 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가 이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다시 찾아온 문제의 그날 김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 장관 보좌관 사이에 바삐 오간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장관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는데 최주우 기자가 저희가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사흘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넘기라고 결재해놓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첩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52분,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관님이 통화 원하신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낮 12시 28분엔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내 경찰 이첩 여부가 확인됐냐고 물었습니다. 14분 뒤엔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오후 4시 20분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 조치가 됐냐고 묻습니다. 사건을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해임하는 과정을 이 전 장관 측이 일일이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은 저녁 7시쯤 결국 군검찰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최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던 지난해 7월 22일 밤, 김 사령관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인 김모 대령에게 장관님께도 보고드렸고 V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 주셨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V라는 표현은 정확하고요. 네, 문자 메시지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박 전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통화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최상병 실종 이후부터 최소 7차례 통화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통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사건 발생 이후 적어도 7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최상병 실종 3시간 뒤에 있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뒤에 2번, 다음 날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후로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임되기 전날에도 한 번 통화했고 해임된 다음 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이 발언도 JTBC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임 전 비서관의 참고인 서면 진술엔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게 최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엔 없음 2글자만 적었습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이 이번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최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 30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에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해왔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국방비서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7월 31일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령관실에서 예. 이제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박정훈 단장이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진술서나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의 통화 내역입니다. 군검찰이 상대방 이름을 지워 법정에 냈습니다. 김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오전 9시 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합니다. 김 사령관의 별도 발신 기록을 확인했더니 상대방은 임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과 다른 통화 기록이 나온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7월 31일 통화가 중요한 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결정을 뒤집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통화 전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고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낮 12시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으니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은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9시 53분, 그리고 브리핑까지 다 취소된 뒤인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김 사령관을 만나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31일 상황을 단장은 대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그것도 VIP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고 당일날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했다고까지. 이런 의혹에 대해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김 사령관과 통화한 임 비서관과 군검찰이 사건을 회수해온 8월 2일 통화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초 교체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건과 관계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 자리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국가안보실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경찰 이첩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자신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해선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의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묻자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을 향해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자유는 그 개인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계환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는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진 당일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는데 여기엔 지워진 목록이 2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내역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과 회수를 놓고 외압이 있었는지 답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김 사령관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방, 기지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곳은 비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했더니 2건 모두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낮 12시 50분에 8분 가까이, 그리고 오후 3시 56분, 5분 가까이 2사람이 통화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갔다가 다시 군검찰로 간 바로 그날 2번의 통화가 확인되면서 2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그동안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와서 한 차례 통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였고 통화가 이뤄진 뒤에 경찰에 넘어가 있던 최상병 사건을 군 검찰이 되찾아옵니다. 당시 상황을 박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낸 수사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한창 설명을 하던 오전 10시 51분 박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을 만나 직무배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간 첫 통화는 2시간 뒤인 낮 12시 50분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4분 뒤엔 김 사령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쯤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군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협의했습니다. 실제로 오후 3시쯤에 군 검찰 관계자들이 사건을 가지러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된 3시 56분 김 사령관과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고 결국 이날 저녁 7시 20분 군 검찰은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직후부터 군 검찰은 사건을 되찾아오려고 움직인 겁니다. 박 전 단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번복되고 다시 해임되는 과정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2번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바쁘다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사들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거나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7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찰로 넘겨도 좋다는 최종 승인을 직접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윗선인 이 전 장관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군 검찰은 경찰로 이미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대사 임명도 공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위의 호선을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갑자기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때문에 좀 오르다가 어제는요. 주 호주 대사 임명된 사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볼게요. 공수처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 주 호주 대사 임명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에 경찰의 사건이 이첩되는 걸 보류하라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현 피의자 신분이죠. 그런데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장관이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대사는요 어떤 직에 있었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기업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더 논란인 건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피의자를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반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일본이 이렇게 하네요. 방산협력 강화 포석에 방점을 두고 제목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신임지사 임명 배경에는 한호주 방산협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호주 국방부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공급한 3조 16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분명 큰 시장인 건 맞고요. 뭐 고마운 시장인 것도 맞고요. 한화로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주력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주재관도 하나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게 볼 수 없는 거죠. 한겨레는 아예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장관 대사 내보내는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외압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국방장관의 그 윗선으로 이 수사의 외압을 준 그 윗선으로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니 그 의혹이 더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이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한 뒤에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전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는데 이 사건으로 들어오면요. 이전 장관의 그 외압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전 국방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까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의견이 궁금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내면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 비서실장의 일부 통화 기록은 아예 공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간 그날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포함해 주요 국면마다 적어도 7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다음 날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면서 박 대령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임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뒤 15초 만에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모 대령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에 김 대령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해 8월 2일까지 기록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명한 게 8월 2일이라 이후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항명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군검찰이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고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8월 4일에는 최상병 유족이 사건 이첩 보류 사실을 알고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 비서관 등의 이름을 지운 채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낸 바 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가 이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다시 찾아온 문제의 그날 김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 장관 보좌관 사이에 바삐 오간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장관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는데 최주호 기자가 저희가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사흘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넘기라고 결재해놓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첩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52분,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관님이 통화 원하신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낮 12시 28분엔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내 경찰 이첩 여부가 확인됐냐고 물었습니다. 14분 뒤엔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오후 4시 20분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 조치가 됐냐고 묻습니다. 사건을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해임하는 과정을 이전 장관 측이 일일이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은 저녁 7시쯤 결국 군검찰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장관을 통해 최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던 지난해 7월 22일 밤, 김 사령관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인 김모 대령에게 장관님께도 보고드렸고 V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 주셨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V라는 표현은 정확하고요. 네, 문자 메시지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박 전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통화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최상병 실종 이후부터 최소 7차례 통화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통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사건 발생 이후 적어도 7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최상병 실종 3시간 뒤에 있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뒤에 2번, 다음 날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후로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임되기 전날에도 한 번 통화했고 해임된 다음 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이 발언도 JTBC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임 전 비서관의 참고인 서면 진술엔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게 최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엔 없음 2글자만 적었습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이 이번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최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 30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에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해왔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국방비서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7월 31일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령관실에서 예. 이제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박정훈 단장이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진술서나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의 통화 내역입니다. 군 검찰이 상대방 이름을 지워 법정에 냈습니다. 김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오전 9시 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합니다. 김 사령관의 별도 발신 기록을 확인했더니 상대방은 임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과 다른 통화 기록이 나온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7월 31일 통화가 중요한 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결정을 뒤집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통화 전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고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낮 12시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으니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은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9시 53분, 그리고 브리핑까지 다 취소된 뒤인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김 사령관을 만나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31일 상황을 단장은 대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그것도 VIP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고 당일날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했다고까지. 이런 의혹에 대해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김 사령관과 통화한 임 비서관과 군검찰이 사건을 회수해온 8월 2일 통화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초 교체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건과 관계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 자리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국가안보실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경찰 이첩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자신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해선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 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의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묻자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을 향해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자유는 그 개인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계환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는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진 당일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는데 여기엔 지워진 목록이 2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내역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과 회수를 놓고 외압이 있었는지 답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김 사령관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방, 기지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곳은 비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했더니 두 건 모두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낮 12시 50분에 8분 가까이, 그리고 오후 3시 56분, 5분 가까이 두 사람이 통화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갔다가 다시 군검찰로 간 바로 그날 두 번의 통화가 확인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그동안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와서 한 차례 통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였고 통화가 이뤄진 뒤에 경찰에 넘어가 있던 최상병 사건을 군 검찰이 되찾아옵니다. 당시 상황을 박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낸 수사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한창 설명을 하던 오전 10시 51분 박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을 만나 직무배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간 첫 통화는 2시간 뒤인 낮 12시 50분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4분 뒤엔 김 사령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쯤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군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협의했습니다. 실제로 오후 3시쯤에 군 검찰 관계자들이 사건을 가지러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된 3시 56분 김 사령관과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고 결국 이날 저녁 7시 20분 군 검찰은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직후부터 군 검찰은 사건을 되찾아오려고 움직인 겁니다. 박 전 단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번복되고 다시 해임되는 과정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두 번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바쁘다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사들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거나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7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찰로 넘겨도 좋다는 최종 승인을 직접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윗선인 이 전 장관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군검찰은 경찰로 이미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대사 임명도 공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위의 호선을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갑자기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때문에 좀 오르다가 어제는요. 주 호주 대사 임명된 사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볼게요. 공수처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 주 호주 대사 임명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에 경찰에 사건이 이첩되는 걸 보류하라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현 피의자 신분이죠. 그런데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장관이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대사는요 어떤 직에 있었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기업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더 논란인 건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피의자를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반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하네요. 방산협력 강화 포석에 방점을 두고 제목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신임대사 임명 배경에는 한호주 방산협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호주 국방부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공급한 3조 16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분명 큰 시장인 건 맞고요. 고마운 시장인 것도 맞고요. 한화로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주력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주재관도 하나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게 볼 수 없는 거죠. 한겨레는 아예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장관 대사 내보내는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외압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국방장관의 그 윗선으로 이 수사의 외압을 준 그 윗선으로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니 그 의혹이 더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한 뒤에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전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는데 이 사건으로 들어오면요. 이 전 장관의 그 외압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 국방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까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의견이 궁금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내면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 비서실장의 일부 통화 기록은 아예 공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간 그날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포함해 주요 국면마다 적어도 7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다음 날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면서 박 대령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임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뒤 15초 만에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모 대령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에 김 대령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해 8월 2일까지 기록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명한 게 8월 2일이라 이후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항명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군검찰이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고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8월 4일에는 최상병 유족이 사건 이첩 보류 사실을 알고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검찰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비서관 등의 이름을 지운 채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낸 바 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가 이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다시 찾아온 문제의 그날 김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 장관 보좌관 사이에 바삐 오간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장관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는데 최주우 기자가 저희가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사흘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넘기라고 결재해놓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첩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52분,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관님이 통화 원하신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낮 12시 28분엔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내 경찰 이첩 여부가 확인됐냐고 물었습니다. 14분 뒤엔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오후 4시 20분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 조치가 됐냐고 묻습니다. 사건을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해임하는 과정을 이 전 장관 측이 일일이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은 저녁 7시쯤 결국 군검찰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최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던 지난해 7월 22일 밤, 김 사령관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인 김모 대령에게 장관님께도 보고드렸고 V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 주셨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네, V라는 표현은 정확하고요. 문자 메시지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박 전 보좌관은 취재진에게 통화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최상병 실종 이후부터 최소 7차례 통화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통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사건 발생 이후 적어도 7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최상병 실종 3시간 뒤에 있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뒤에 2번, 다음 날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후로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임되기 전날에도 한 번 통화했고 해임된 다음 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이 발언도 JTBC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임 전 비서관의 참고인 서면 진술엔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게 최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엔 없음 2글자만 적었습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당시 통화 기록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이 이번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최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 30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에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해왔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국방비서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7월 31일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령관실에서 예. 이제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박정훈 단장이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진술서나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의 통화 내역입니다. 군검찰이 상대방 이름을 지워 법정에 냈습니다. 김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오전 9시 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합니다. 김 사령관의 별도 발신 기록을 확인했더니 상대방은 임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과 다른 통화 기록이 나온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7월 31일 통화가 중요한 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결정을 뒤집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통화 전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고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낮 12시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으니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은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9시 53분, 그리고 브리핑까지 다 취소된 뒤인 오후 5시에 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도 진술했습니다. 김 사령관을 만나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VIP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31일 상황을 단장은 대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고 그것도 VIP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고 당일날 우리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했다고까지. 이런 의혹에 대해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김 사령관과 통화한 임 비서관과 군검찰이 사건을 회수해온 8월 2일 통화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9월 초 교체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건과 관계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 자리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국가안보실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경찰 이첩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자신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해선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 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의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묻자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을 향해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자유는 그 개인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계환 사령관은 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는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진 당일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는데 여기엔 지워진 목록이 2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내역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과 회수를 놓고 외압이 있었는지 답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김 사령관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방, 기지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곳은 비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했더니 2건 모두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낮 12시 50분에 8분 가까이, 그리고 오후 3시 56분, 5분 가까이 2사람이 통화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갔다가 다시 군검찰로 간 바로 그날 2번의 통화가 확인되면서 2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그동안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와서 한 차례 통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였고 통화가 이뤄진 뒤에 경찰에 넘어가 있던 최상병 사건을 군 검찰이 되찾아옵니다. 당시 상황을 박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낸 수사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한창 설명을 하던 오전 10시 51분 박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을 만나 직무배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간 첫 통화는 2시간 뒤인 낮 12시 50분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4분 뒤엔 김 사령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1시 50분쯤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군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겠다고 협의했습니다. 실제로 오후 3시쯤에 군 검찰 관계자들이 사건을 가지러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된 3시 56분 김 사령관과 임 전 차장의 2번째 통화가 있었고 결국 이날 저녁 7시 20분 군 검찰은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직후부터 군 검찰은 사건을 되찾아오려고 움직인 겁니다. 박 전 단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번복되고 다시 해임되는 과정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2번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바쁘다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사들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거나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7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찰로 넘겨도 좋다는 최종 승인을 직접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윗선인 이 전 장관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군검찰은 경찰로 이미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대사 임명도 공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위의 호선을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갑자기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최상병 순직 사건 때문에 좀 오르다가 어제는요.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된 사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볼게요. 공수처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 주 호주 대사 임명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에 경찰에 사건이 이첩되는 걸 보류하라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현 피의자 신분이죠. 그런데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장관이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대사는요 어떤 직에 있었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기업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더 논란인 건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피의자를 외국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반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하네요. 방산협력 강화 포석에 방점을 두고 제목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신임대사 임명 배경에는 한호주 방산협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호주 국방부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공급한 3조 16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분명 큰 시장인 건 맞고요. 고마운 시장인 것도 맞고요. 한화로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주력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주재관도 하나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게 볼 수 없는 거죠. 한겨레는 아예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장관 대사 내보내는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외압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국방장관의 그 윗선으로 이 수사의 외압을 준 그 윗선으로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니 그 의혹이 더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한 뒤에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전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는데 이 사건으로 들어오면요. 이 전 장관의 그 외압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종 국방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까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의견이 궁금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내면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 비서실장의 일부 통화 기록은 아예 공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간 그날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포함해 주요 국면마다 적어도 7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다음 날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라면서 박 대령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임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뒤 15초 만에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모 대령에게도 문자